안녕하세요, 스타워커입니다. 이번 주 12번째 영상이네요. 1월 마지막 주 그리고 2월 초로 이어지는 이번 주 거시경제 변수 일정들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 2월 초 정말 중요한 일정도 많이 몰려 있습니다. 거시경제 변수 일정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AMD도 제가 써놨고요. 그 다음에 한국 시간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죠. 소비자 신뢰지수, 그 다음에 대망의 FOMC가 시작합니다.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은 거의 확정이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파월의 연설입니다. 파월뿐만 아니라 연준 이사들 관련자들도 인터뷰 다 하겠죠. 그 다음 목요일에 ADP 고용보고서, 그 다음에 시카고 연은, 여러분 고용보고서는 당연히 고용과 관련된 거고, PMI는 구매관리자 지수라고 해서 이제 시카고 연은에서 조사하는 건데, 기업에서 구매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야, 지금 경제 어떤 거 같아? 지금 기업이 어떤 거 같아? 가장 예민한 부서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이거 동결 확정됐어요. 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이어지는 연설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2월 1일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실업이 얼마나 늘었는지, 저 실업했으니까 조금 실업보험 주세요 라고 청구하는 건수,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 PMI도 나오고요. 이런 것들 다 뭐다? 경기가 지금 어떤 국면에 있는지, 수축인지 확장기인지 보여주는 걸 보여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 시간이니까 토요일날 아침에 뭐가 나와요? 비농업 부분, 농업 제외하고 고용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미시간대에서 조사하는 거죠. 소비자 태도 지수, 확정치가 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도 거시경제는 아니고 그냥 기업이지만 엔비디아 2월 21일 혼자 뒤늦게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근데 여러분 조금 지난 뉴스죠. 이미 25일날 나왔었죠. 작년 4분기 GDP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여러분 예측을 2.0으로 했어. 근데 몇이 나왔어? 3.3이 나왔어. 자, 여러분 이렇게 틀릴 거면 도대체 나는 왜 예측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가장 높게 쓴 이제 IB가 ING인데 걔는 2.1이었나? 2.3이었나?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다 틀렸어요. 미국 경제 정말 세다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미국 경기는 여러분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연율로 발표해. 3.3이죠. 4로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 4분기에 성장이 이 정도였는데 이거만큼 1년 동안 성장하면 3.3%가 될 것 같아. 1년 GDP 성장률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짱깨식 계산으로 4로 나누셔도 큰 문제 없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 보여주는 게 뭐예요? GDP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제가 경기 침체의 정의가 뭐랬죠? 2분기 연속 GDP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지금 무슨 0. 몇 프로대도 아니고 3.3%야. 침체 없다고 제가 몇 번을 말합니까, 여러분? 그죠? 소프트 랜딩 한다고 이번에는. 지난 과거 수십 년 동안, 수백 년은 좀 오바구나. 한 100년 동안 여러분 소프트 랜딩이 거의 없었어요. 경기 침체를 동반하지 않으면서 물가가 잡혔던 적이 없다고. 근데 이번에 된다고 했어. 왜? 이거는 인재라고 했잖아. 파월과 페드가 만들어낸 인재라서 그렇다고. 경기 순환에 의해서 만들어진 침체가 이미 지나갔다고 봤고, 지금 금리 올려서 오는 조금 둔화 움직이지만 둔화해서 끝난다 그랬지 마이너 성장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페드 멤버여도 어떻겠어? 지금 이거 보면 어때요? 기준금리 인하 하겠어요? 아니 GDP가 3.3인데? 근데 굳이 내려줘야 돼? 올렸으면 올릴 수 있는 정도야. 그래서 여러분 3월에는 기준금리 거의 안 내린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 근데 살짝 좀 찝찝한 인터뷰가 있었어.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실물 경제, 여러분 메인 스트리트라고 하죠. 주식시장은 월 스트리트라고 하고 실물 경기 시장은 이제 메인 스트리트라고 하는데, 메인 스트리트이 이렇게 강한 게 주식시장에는 글쎄 왜 금리를 안 낮춰줄 테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찜찜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전 세인트루이스 총재였죠. 연은 총재였죠. 가장 정확하고 천재적이었던 사람 제임스 블라드가 지금 아마 퍼듀대 대학교로 갔는데,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랑.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이션이 10월 전쯤에 아마 2%대 갈 거야.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가 됐는데도 여전히 너네가 만약에 물가를 2에서 2.5%까지 가는데도 기준금리를 policy rate
정책금리니까 기준금리 말하는 거죠. 안 내리면 넌 어떻게 돼? 그건 좀 어려울 거야. 너무 늦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기엔 뭐래? 코어 인플레이션 뭐야? 인플레이션에서 뭘 뺀 거죠? 이제 알아야 돼. 유가와 음식료 값을 뺀 거야. 왜? 걔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외하고 보는 게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해. 근데 코어 인플레이션이 2% 가기 전에 미리 낮출 거야. 자기가 보기에는 3월 정도면 낮춰야 된다고 했어요. 굉장히 집요해. 여러분 제가 뭐라 했죠? 2022년 올해의 인물로 스타워커가 누구 뽑았다고요? 리오넬 메시와 제임스 블라드 뽑았다고요. 천재예요. 왜? 코로나 때 작살날 때 금리 가장 먼저 낮춰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야? 제임스 블라드야. 그 다음에 야 이거 너무 내렸어. 안돼 이제 그만 내려. 올려 라고 가장 먼저 주장했던 거 누구야? 제임스 블라드예요. 남들이 다 아니라 그럴 때 혼자서 남들이 다 no 할 때 혼자서 yes 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말했던 대로 다 됐어. 2022년에 금리 안 잡혀 올려야 돼 계속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천재적으로 다 맞췄던 사람이 3월로 본다고 해서 조금 꺼림직하긴 해. 저는 개인적으로 3월은 아닐 거라 보고 사실 6월 아니면 9월 봤는데 대선도 있고 이제 제임스 블라드까지 말하니까 저는 5월쯤으로 지금 보고 있긴 합니다. 금리 잘 잡히다가 이 2.3% 정도 나왔을 때 5월이나 6월쯤에 낮출 것 같다. 그래서 좀 제임스 블러드는 저한테 그만큼 크게 약간 영향력을 있는 사람이라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두가. 그럼 이제 시장 움직임을 봐야 돼. 우리는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이거 결국 다 그죠? 사실 다른 채널과 제 채널의 차이점이 전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측을 막 해요. 틀릴 수도 있겠지만 잘 맞는 편이에요. 진짜 잘 맞는 편이야. 근데 대부분은 거시경제 설명만 해주거나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만 하고 끝나지만 저는 어떻게 돼요? 항상 주식과 연결시키려고 제가 노력해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주가는 뭐라고? 이거 이 공식 정말 많이 나왔어. 그죠? 이 공식 꼭 알아두셔야 돼요. 주식의 거의 전부예요. 주가는 뭐야? EPS, Earning Per Share, 주당 순이익 곱하기 PER, 뭐야? Price Earning Ratio, 다른 말로 뭐야? PE ratio, valuation, multiple, per 다 같은 말입니다. 얘네 둘을 곱해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걸로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 우리 작년에 11월, 12월에 장 너무 좋았어. 그죠? 왜 랠리 왔어? 빌 에크먼 같은 사람이 야 3월이면 금리 내려야 돼. 내년에 금리 너네 왜 페드가 말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내릴 거야.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막 뭐랄까 혼자 생쇼하면서 파티하면서 주식시장 쫙 올렸잖아요. 그죠? 덕분에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저는 팔았어요. 왜 팔았어? 이거 개요번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팔았어. 그러니까 뭐가 왔어? 연초에 1월 2일부터 계속 일주일 동안 조정장이 왔었어요. 이거 다 왜 그랬어? 금리 때문에 올랐다가 야 우리 너무 오버한 것 같아. 금리 때문에 빠진 거죠. 금리와 관련 있는 건 뭐야? PR이다. 꼭 기억하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월 중순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 왜 올랐었어요, 여러분? AI 때문에 TSMC가 발표해서. 그렇죠? 올해 가이던스 되게 좋게 봤잖아. 그래서 갑자기 확 오른 거잖아. 그건 뭐예요? Earning per share. 여러분 시가총액이 있고 그거를 이제 주가의 총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기업이 잘 벌어 돈을 그럼 주당 버는 돈 당연히 올라갈 거야. 그죠? 그래서 EPS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간다고. 한국 시장에 비해서 미국 시장은요. 딱 두 가지 봐요. 뭐라냐면요. 예상 매출, 예상 EPS가 뭐다? EPS가 달러 뭐 1주당 5달러 번다고 했다. 근데 7달러를 벌었다. 그러면 5% 예상했는데 7달러 나왔으니까 5달러 예상했는데 7달러 나왔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였어. 작년 말과 연초는 왜? PR 때문에. PR이 오르니까 주가 올랐어. 그 다음에 TSMC가 나와서 기업들이 AI 랠리 때문에 EPS 오를 걸로 기대감이 생겨서 올랐어. 이해됐죠? 자, 근데 요 두 가지 관점을 또 설명해볼까? 다 이번 주에 있을 FOMC. FOMC는 여러분 1월은 기준금리 동결인 거 확정됐다 그래서 이미 된 거야. 만약 올리면 큰일 납니다. 내리면 큰일 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 FOMC 파월이 끝나고 인터뷰할 텐데 그건 결국 뭐랑 관련된 거야? 금리와 관련돼 있어. 금리는 뭐와 관련이라고? PR 관련했다 그랬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랬어? AMD 실적이랬지. 왜? AMD는 이미 너무 비싸.
그리고 다른 주가도 다 비싸. 많이 올랐어 이미. 근데 AMD가 실적이나 가이던스 하나 삐끗하면 어떻게 돼? 훅 조정 올 거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야? 실적 관련이니까 EPS라고. PL과 EPS. 이걸로 결국 시장이 다 오르는 거라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스타워커 계산상 올해 경기익 바닥은 1분기랬어. 왜? 왜 1분기일까요? 기준금리가 오른 상태로 꽤나 오래 피로감이 쌓여 있었어. 그게 기대감이 내릴 것, 기준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바뀌는 순간 그 기대감이 시장은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그게 오기 바로 직전인 올해 1분기가 가장 경기 바닥으로 본다고. 경기 바닥이면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질 거 아니야. 경기가 좋아지는 건 어느 쪽이야? 실적 쪽이잖아. EPS가 오를 거라고. 그쵸? 근데 그 다음에 올해는 기준금리 내릴 거 확실해. 이거는 몇 번인지 몰라. 뭐 3번에서 뭐 7번 얘기한 사람들이 7번은 개우 본거 같고 한 3번 내려? 그럼 기준금리 내려가. 그럼 시장금리 다 내려가. 그럼 어때? EPS와 PR 둘 다 개선된 한 해야. 그게 올해라고. 그래서 올해는 주식을 꼭 해야 되는 해라고. 근데 올해는 여러분 샘버리자. 아 그럼 스탁워커 그냥 들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샘버리지는 여러분 시장이 10% 조정 오잖아요? 그럼 얘 30% 오는 거야? 30% 오면 어떻게 돼? 여러분 주식 다 들어가 있어. 뼈 아파요. 30% 올라도 그 본전이야.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 항상 적게 먹고 빨리 나오고 빨리 들어가서 조금 물려도 빨리 들어가야 되고 최적의 타이밍을 봐야 돼. 우린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결국 AMD 실적과 파월의 인터뷰 가장 중요해. 예상은 저는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 여러분 우리 전문가들이 뭐라 그래? 하워드 막스나 뭐 한국 전문가들도 다 뭐래? 예측하지 마 제발 얘들아 하잖아요. 그죠? 개소리 했어요. 스타워크는 뭐랄까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어요. 예측하지 말라? 개소리입니다. 예측과 예상은 공짜입니다. 여러분 시나리오 여러 개 써놓는 게 뭐가 문제돼? 근데 그 사람들이 오해한 거랬지? 정확히 뭐라고 말해야 돼? 예단하지 말라고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 뭐랬어? 예를 들어줄까? AMD 실적 잘 나올 거야. 풀베팅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야. FOMC에서 파월이 나쁘게 얘기할 것 같은데 다 팔아.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야.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표현을 잘 못하는 거라고. 예측은 하세요. 그 대신에 어떻게 될 거라고 너무 확신 갖고 매매까지 이어지지 말자. 내 표현으로 뭐야? 예단하지 말라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중요 이벤트가 있기 전까지 현금과 주식의 비중을요 적절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다 사진 않았겠지 당연히. 다 팔지도 않았겠죠. 그 비율을 멤버십에서 회원들과 제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AMD는요 매출은 그냥 그럴 것 같고 가이던스는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조금 올라와 있어서 그래도 요거만 반반만 나와도 조금 빠질 수도 있어. 파월은 제가 봤을 때 살짝 침체 오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고용 깨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입으로는 조금 좋게 말해줄 것 같아. 이제 금리 인하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더 데이터를 보겠다. 금리 인하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 정도만 해줘도 시장은 굉장히 환호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CPI든 뭐든 이런 중요 이벤트가 오면 주식 비중을 조금 잘 컨트롤 해놔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벌 수밖에 없는 포지션을 구축해놔요. 그게 우리 멤버십의 핵심이야. 공부? 우리 유튜브 보고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 여러분 아시죠? 좋을 거 알아도 잘 매수 버튼 안 눌러주고 막 벌 때는 계속 벌 것 같고 떨어질 땐 막 계속 떨어질 것 같고 여러분 매수 못 하잖아. 그럴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런 지식과 매매를 연결시켜 드리는 게 멤버십이다. 뭐 그때 보여드렸던 멤버십 회원들의 후기죠. 그래서 여러분 멤버십에 오시게 되면 우리 내용이 뭐예요?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매로 이어지고 매매가 수익으로 이어진다. 단 한 번도 지금 거의 3년 동안 손절해 본 적도 단 한 번 적도 없다. 우리 모든 멤버십 회원 전부 흑자다. 요즘 너무 리딩방 사기꾼들 너무 많아서 잘 안 믿는데 여러분 별로 금액이 얼마 하지 않아요. 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희는 사기칠 수 없는 구조예요. 와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실수할 수 있는 구조는 맞아. 근데 3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절한 적이 없다고. 아시겠죠? 꼭 한번 문의 한번 주도록 하세요. 멤버십 이상 스타코코였습니다.